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거래가 실려주게 되면서 상한가가 나왔고 다음날 이 힘으로 인해서 상승 출발이 됐고 오늘 0.17% 상승 출발했죠. 바로 그냥 거래량 실려주면서 뚫어버렸어요.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2월 28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한 3번 정도 다루는 것 같아요. 이미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송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바로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작년 코로나 이후에 쭉 우상향을 하다가 4월 26일날 고점을 찍고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17,000원까지 빠졌다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꺾이게 된 연유는 아마 그동안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잠시만 짚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20년 4분기 저는 LG 디스플레이는 개인적으로 매출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기 매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6조 7천억에서 4분기에 7조 4천억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1분기부터 꺾여요. 6조 8천억, 6조 9천억, 7조 2천억. 자 보세요. 4분기까지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죠. 쭉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매출이 꺾여요. 물론 영업이익도 같이 꺾인 거 맞아요. 꺾인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LG 디스플레이 풀리지 않는 숙제는 분기 기준으로 8조 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8조 원 아래에서 매출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LCD의 수익성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좋게 났다가 나쁘게 났다가 좋게 났다가 나쁘게 났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세적 상승 못 가고 어쨌든 요 가격이 돌파가 안 돼요. 35,000원 가격. 이거는 분명히 매출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매출이 분기 기준으로 8조 원 돌파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 상승률만큼 감액이 되죠, 실적이.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분기 기준으로 7조 5천억이 넘는 매출, 그러니까 8조 원이 넘는 매출 이상이 계속해서 발생이 돼야 돼요. 올해 하반기에 이제 8조 3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또 7조 원대, 6조 원대 떨어져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삼성과 그리고 애플과 손잡게 되면서 얼마만큼 매출 성장세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LCD 갖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고, 이제 2022년도에 OLED향 매출액 비중이 40%를 상회할 것, 이제 돈이 되는 OLED의 판매가 계속 증가한지 여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20%에서 3년 만에 2배 증가. 그러니까 2019년부터 주가 계속 하락을 한 거예요. 그 이전부터 주가 하락이 있었지만 LCD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죠. 거기다 OLED 수익성까지 안 좋죠. 그러니까 주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난 다음에 OLED에 대한 수율도 올라가고 LCD에 대한 수익성도 올라가다 보니까 동반으로 올라갔고 또 LCD가 꺾이니까 같이 꺾여요. 근데 최근에 LCD가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LED가 상승하니까 OLED에 어떤 수익성이 부각이 되니까 더 주가가 가는 겁니다. OLED 패널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 부족 심화될 거란 전망. UB 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대형 OLED 패널 공급은 수요 대비 200만 대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OLED 패널 공급은 3조 원치로 수정이 된다. 2022년. 그리고 2025년까지 이제 아니다. 2, 3, 4. 최소한 2024년까지 삼성전자 공급은 계속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애플카가 나오게 되면 그 애플카에 대한 적용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OLED 패널 사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수율도 올라갔고 해서 이제 양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에 계신 분들, 증권사에 계신 분들 좋아하는 거 있죠? 퍼 7.8배 저평가 이런 얘기도 있죠. 이번 12월 달 같은 경우는 저평가, 퍼 기준으로 저평가되는 종목들이 반전하는 종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참고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유명 팁스터 내부정보 유출자 트위터 인용해 LG 디스플레이가 브랜드 없는 3종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개발하고 있다. 사양을 고려하면 모두 애플 전자기기 쓸 패널로 보인다. 기존에 하고 있는 LG전자 쪽으로
소니 쪽으로, 소니도 아마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쓸 거예요. 소니 쪽으로 일본 업체들 들어가는 이 OLED 패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애플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수율도 올라가게 되면서 질적 성장도 가능하지만 양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8조 원이 넘는, 지금은 내년 분기 기준 매출이 7조 원대, 6조 원대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8조 원대를 넘을 가능성이 있죠. 앞으로 10조 원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LG 디스플레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좋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58,000원대가 2007년도 최고점인데 앞으로 이제 최소한 35,000원대까지 갈 수가 있겠죠. 35,000원대까지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N자형 상승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래량 바닥 현상, 주가가 하락할 때나 횡보할 때 거래량 바닥 현상,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첫 상한가, 거래량 실려주는 첫 상한가는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요 근래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한가든 어쨌든 대량 거래가 실려주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대량 거래가 실려주게 되면서 상한가가 나왔고 다음날 이 힘으로 인해서 상승 출발이 됐고, 그러나 상승 개장하고 난 이후에, 출발하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아랫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장 후반까지 꾸준히 늘어나게 되면서 아랫꼬리를 달아줬고, 그래서 도치형 이런 부분들을 만들게 되면은 이게 아랫꼬리가 트랩일 경우가 많아서 다음날 하락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거래량과 이 아랫꼬리 같은 경우는 차트라든지 이슈라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 틀리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아랫꼬리가 트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건 뭐냐면 다 오늘 출발 상황, 출발 가격, 오늘 0.17% 상승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랫꼬리가 트랩이 아니라 그래도 이 기존에 매수한 애들이 그래도 매수를 또 이어나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새로운 애들이 들어와서 또 매수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오늘 출발 가격입니다. 오늘 0.17% 상승 출발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승 일목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 상한가 종가 가격 5,390원 이상만 지켜주게 된다라면은 상승 일목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실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음봉이 길어질 가능성도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랫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21선, 5일선 데드 크로스 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 실패, 저항 가다가 바로 그냥 거래량 실어주면서 뚫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상승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단기적으로나마. 그리고 1차 분기점은 6,500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분기점은 1차 목표 주가로 제가 잘 설정을 하죠. 요거는 감속기, 전기차 관련된 부품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엔진에는 트랜스미션이 들어갑니다. 그죠? 토크를 올려주기 위해서 변속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엔진에서 모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트랜스미션 역할을 하는 게 감속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속기 부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현대차 납품을 하게 되고 2024년부터는 GM 그리고 테슬라에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